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그 춤 연구자 김윤지입니다. 오늘은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라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 일에 몰입을 해서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급의 단계, 최고의 어떤 단계를 이룬다라는 어떤 용어입니다. 그 옛날 그 장자의 이야기에 백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정은 처음에 소를 해체를 할 때는 소의 외형적인 부분만이 보였어요. 근데 그 해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의 내부의 어떤 부분들이 보였고, 결국은 그 해체하는 그 어떤 솜씨들이 나중에 어떤 음을 타고 또 음으로 느껴질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노동이 열심히 그것을 연마하고 또 각자의 어떤 맡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 기술의 단계에서 조금 더 자기 어떤 표현이 조금 들어가고 정신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일에 꽂혀서 또는 미쳐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온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예술의 어떤 단계로 올라가기까지의 어떤 그 정신과 방법,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을 담고 있는 불광불급을 현존하는 우리의 어떤 실존 인물인 강수진 발레리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광불급의 산 증인인 강수진이 과연 한류의 어떤 스타로서, 세계적인 발레리나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그걸 끌어올려 와야지만 발레라는 어떤 예술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발레는 이미 예술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든 그 예술의 어떤 기본은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춤에 비해서 발레의 경우는 그 기술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완성도 있게 그 기술을 마스터를 해야만 그 발레라는 어떤 예술이 보입니다. 기술 위에 예술이 덧칠되는 어떤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발레는 힘이 들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력에 힘에 반대되는 부분들을 발레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더 하늘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리고 공중에서 자꾸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올라라는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토슈즈가 3cm 정도의 어떤 속고면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 신발에 모든 체중들을 놓고 계속 도르라고 합니다. 회전을 요구를 하고 있죠. 에티튜드, 그 그랑주 때, 그리고 앙세르망, 여러 가지 어떤 발레의 동작들이 나오는데요. 그 동작을 발레리나가 완벽하게 수행할 때까지는 아주 피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 노력이 높고 강하고 완벽하게 그 지점을 마스터를 했을 때 보는 관객들은 판타지적인 어떤 환상적인 어떤 분위기의 발레를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발레리나가 스스로 괴로울수록 관객들은
어떤 판타지적인 어떤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강수지 3이꼴 발레였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발레를 했습니다. 처음에 강수지는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는 한국무용으로 입학을 했고요. 예술고등학교 때 왕립 그 발레학교 교장 눈에 띄어서 같이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발레의 어떤 그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986년 독일 슈투르가르트의 어떤 발레단에 아시아인 최초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입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 솔리스트나 프리마돈나가 이제 되지는 못하죠, 보통. 그래서 군무를 7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발레에서는 여럿이 춤을 추는 군무의 어떤 그 형상과 또는 형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수진도 7년 동안은 그 군무진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게 되고 솔리스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1999년도에 춘이라는 그 소설을 바탕으로 했던 그 역할에서 아카데미상에 버금가는 그 상을 받게 되고요. 독일에서 부여하는 궁중무용가상을 받게 되면서 어떤 최고의 그 발레리나스의 어떤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독일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무리로 현역 50세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부지런함입니다. 강수진 그 발레리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또는 교훈으로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다입니다. 강수진은 먹고 자는 시간 외에 토슈즈를 신고 거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토슈즈를 2컬레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그 정도는 사실은 발이 토슈즈인지 토슈즈가 발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어떤 상태까지 갈 정도로 이제 연습 벌레였고요. 그런 강수진이 발레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실천력이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하고 또는 배워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강수진처럼 어떤 자기가 가야 되는 지점을 향해서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런 어떤 실천하는 삶을 자기에게 투영을 해서 한다면 못 이룰 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어떤 모습에서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한류의 영광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레가 참 예뻐요. 다른 춤에 비해서 공주처럼 이제 연습을 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춤의 어떤 느낌들도 마침 그 왕비 또는 그 궁정의 어떤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어떤 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레리나, 그리고 그들이 추는 춤에서 우리들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레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발레라든지 강수진이 표현하는 어떤 발레의 어떤 모습들을
심미적인 어떤 대상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발레로 완성체 있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내 삶에서 그것을 부지런하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화로 강수진이 그렇게 가벼운 하늘의 새처럼 발레의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강수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 구조적인 한계를 동작으로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더 가벼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광불급의 급에 있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숨이 혀끝까지 차고 올랐을 때 그만두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그것을 좀 더 박차고 나갔을 때에는 오히려 마음이 또는 몸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실천적으로 다가온다면 누구나 못 이룰 꿈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못 이루어질 어떤 내용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얘기는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한 분야에서 어떤 최고점을 이제 찍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류 성공의 비밀로 이렇게 또는 비결로 이렇게 꺼내 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이제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했던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윤곽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했던 불광불급에서 조금 더 어떠한 부분들을 가미를 했을 때 더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